안녕하세요. 인생 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 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. 이번 유튜브는 사랑의 콜센터, 연 이틀 동안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이 됐습니다. 이번 방송 주제는 휴가송 프리미엄이라는 또 부제가 붙었네요. 휴가송이 오늘 방송됐습니다. 왜 이 여름에 녹화를 해 두었던 이 방송을 오늘 내보냈을까? 제가 두 가지 정도 추측을 해봅니다. 무슨 내용일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구독, 알림 버튼 조금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 영상 오른쪽 하단에 빨간 글씨로 구독이라고 써 있는 거를 누르시면 구독 중으로 바뀝니다. 그럼 그 옆에 종 모양이 3개가 나란히 뜨는데 맨 위에 있는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저의 영상, 모든 영상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서 다소 편하실 것 같습니다. 제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길 원하시는 분께서는 구독과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,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사랑의 콜센터를 방송을 했습니다. 여름에 녹화를 해두었던 것을 뒤늦게 방송한 이유가 뭘까? 그거는 제가 한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. 첫째, 김호중 씨가 출연하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편집을 할까 했을까 안 했을까를 조금 궁금해 했었습니다. 그런데 편집하지 않았습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녹화를 할 당시에는 김호중 씨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를 좀 떠들썩하게 했었죠. 그 어머니 녹음 파일이 나오면서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시끄럽기 때문에 녹화를 해놓고 방송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때 미스터 트롯 콘서트 실황 중계 녹화를 하면서도 편집하지 않았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호중 씨 분량은 다 편집이 됐었습니다. 당시에. 근데 지금 그것을 다시 방송한 것은 호중 씨가 군 복무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그 시끄러운 문제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쯤은 방송을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차피 탑7에서 그 호중 씨를 또 너무 야박하게 편집을 해내는 것도 방송국으로서는 적절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김호중 씨 분량을 편집을 안 하고 그대로 내보냈습니다. 그 방송사로서 폭넓은 아량 있는 판단을 한 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두 번째는 보이스 트롯과 같은 시간대에 방송을 했습니다. 보이스 트롯은 장장 4시간 반 동안 방송을 했습니다. 8시 반부터 시작해서 12시 반이 넘어 1시 가까이 때까지 방송이 됐습니다. 그렇지만 한 2시간 정도가 겹치죠. 그러니까 보이스 트롯을 보다가 사랑의 콜센터로 채널을 옮겨가야 되는 그런 시간대를 선택한 겁니다. 근데 대부분 보이스 트롯을 보다가 그것이 재미가 있으면 옮겨가지 않기 때문에 제 MBN에서도 시간을 앞당겨서 시작을 해서 4시간 분량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. 불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. 두 방송사가.
불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.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여름에 방송 녹화해 두었던 것을 이번에 방송하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오늘 사랑의 콜센터에 그 한 2, 3개월 전 녹화했던 거하고 어저께 사랑의 콜센터에서 방송했던 것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같이 나란히 겹쳐서 편집을 했습니다. 그거를 보니까 2, 3개월 전에 이 탑6 하고 엊그저께의 그 화면이 딱 비교가 됐습니다. 어떻게 비교가 됐냐? 특히 이찬원 군, 김희재 군, 정동원 군, 이 세 사람은 사회생활을 처음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너무 많이 변화됐어요. 어떻게 변화됐냐? 시골에서 올라온 순진무구한 청년들이 사우나에 들어가서 사우나를 푹 하고 때 빼고 각 내고 나와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어요. 참 2, 3개월 만에 그렇게 그들이 세련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걸 딱 영상을 비교해서 같이 붙여놓으니까 비교가 딱 되는군요. 이들이 얼마만큼 더 반짝반짝 빛날지 두고 볼 일입니다. 특히 김희재 군의 머리 헤어스타일과 최근의 헤어스타일을 비교해 보시고 또 정동원 군은 산의 냄새가 솔솔 나기 시작했습니다. 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? 불과 2, 3개월 만에 변화입니다. 참 젊음이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때 빼고 강나고 반짝반짝 빛나는 이들이 이쁘기만 합니다. 제가 오늘 그 사콜에서 눈여겨본 무대가 있습니다. 이찬원 군이 누굽니까? 경기도의 박선숙이라는 분인가? 하여튼 신청한 곡이 있는데 장민호 씨의 7번 국도를 신청을 했습니다. 그 7번 국도라는 노래가 완전 뽕짝이지 않습니까? 잘하면은 민호 군이 이 노래를 찬원 군한테 뺏기게 생겼습니다. 너무너무 잘 부릅니다. 무슨 노래든지 찬원 군도 노래만 갖다 줬다 하면 다 불러냅니다. 다 불러냅니다. 그 다 불러내는 건 또 확인이 됐습니다. 김호중 씨가 어디에서 외국에서 신청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. You Raise Me Up이라고 그 영어 노래를 부르는데 그 요청하시는 분이 찬원 군하고 영훈 군하고 호중 씨하고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 세 사람이 남자 중창단 비슷하게 급조를 해서 불렀습니다. 근데 저는 찬원 군은 워낙 트롯을 잘 부르니까 팝송하고는 어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됐어요.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팝송도 잘 부르네요. 찬원 군. 팝송도 잘 불러요. 이 세 사람이 남자 3중 창단이 부르는 You Raise Me Up은 굉장히 멋있고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였습니다. 전 팝송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노래를 들으면 저는 재미가 없어서 내용을 모르면 잘 흥미를 못 느껴요. 근데 이 세 남자의 중창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. 아름다웠습니다. 그리고 오래간만에 태진아 씨가 저는 왜 보이스 트롯에 이렇게 태진아 씨가 모습이 안 보이나 그러고 궁금했었어요. 나올 사람 거의 다 나왔다 갔는데 근데 바로 태진아 씨가 출연했던 방송이 덜커덕 걸려가지고 녹화는 해놓고 방송이 못 되고 있었습니다. 거기에 태진아 씨가 바로 출연을 했었군요. 그래서 어쨌든 옥경이라는
100점 미션을 해서 역시 성공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. 어쨌든 안 보였던 분이 보여서 궁금증은 풀리는 그런 무대였습니다. 그리고 말미에 편집을 해서 붙였지만 그 영탁 씨 동생 은지 씨, 박은지 씨, 노래 이 사람 제가 보이스 트롯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이 사람이 뭐 하는지 그 설명을 못 들어서 모르겠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네요. 여기 박씨 집안에 아버지 집안에 노래 잘하는 DNA가 있나 봅니다. 사촌 동생이라는 거 보니까 박씨 집안에 아버지 집안에 그 노래 DNA가 있는 집안 같습니다. 두 사람의 듀엣 무대 아주 좋았어요. 그 다음에 동원군과 동혁군, 이 형제가 부른 무대, 저는 그 동혁군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동원군은 너무 많이 나대가지고 ADHD가 아닌가,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종합정신검진센터 상담소를 찾아갈 정도였잖아요. 근데 동혁군은 보면 그렇게 점잖을 수가 없어요. 몇 번 이렇게 방송에 비치는 건 많이는 안 나왔지만 몇 번 보면서 저 동원군 동생은 참 점잖다. 참 점잖고 오히려 형과 동생이 뒤바뀐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노래를 제법 잘 부르네요. 형하고 같이. 그리고 동생을 이렇게 보면서 또 동원군이 이렇게 그냥 기특한 듯이 바라봤어요. 또 이렇게 아름다운 무대를 마지막에 보여줬는데 이거 어디다 이 영상을 또 숨겨놨다 오늘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. 그 효센터 말미에 아마 녹화를 해두었던 모양이죠. 제작진들 하여튼 그 센스 감각 뛰어나요. 그 뒤에다 이렇게 또 딱 붙여가지고 이들이 2, 3개월 전 모습하고 영상을 딱 갖다 붙여놓으니까 이 세 남자 때 빼고 광낸 그 차이가 확연하게 나지 않습니까? 어쨌든 사랑의 콜센터 보고 보이스 트롯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저 오늘 굉장히 바쁜 그런 날이었고 지금 1시가 넘어서 2시가 가까우는데 또 이렇게 녹화까지 하고 있습니다. 이걸 팔자소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로 설명을 하겠습니까? 다 나 좋아서 하는 일인데 누가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시켜도 이거 하겠습니까? 제가 좋으니까 이러고 1시가 넘어 2시가 가까울 때까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영상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